안녕하십니까. 부산의대 백동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대장내시경의 삽입 후 정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내시경은 운종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면을 살펴보면 첫째, 기본 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원활히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연습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몸이 익힌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셋째, 내시경 사고는 보통 처음 시작 시에 일어나고 전임이 끝날 때쯤 일어나는데 이것도 운전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교육 시에 많은 인내를 필요하다는 것도 운전과 유사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장내시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장내시경은 다양한 콜렉탈 폴립의 디텍션 및 리섹션의 베스트 툴입니다. 또한 IBD의 진단 및 치료, 치료 후 반응 평가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의 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장내시경은 위내시경과 달리 바울프랩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번 시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하는 대장내시경 삽입도 질 관리의 하나의 항목이며 모든 검사를 포함하면 90%, 스크리닝 콜로노스코피에서는 95%의 시칼 인투베이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공적인 맹장 삽입이라고 하면 내시경 선단부가 회맹판을 지나 중수돌기의 계구부까지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시경 삽입 후 회맹판, 중수돌기 입구, 회맹판의 직상부 맹장전 내측벽의 사진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는 시쿰의 메디얼 월이 브라인드 스팟이며 시쿰의 인투베이션이 되지 않으면 관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수 내시경실 인증제 평가 항목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듯이 대장은 직선이 아니며 꼬불꼬불한 장기입니다. 이러한 대장 내시경을 원활히 삽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장 내시경 삽입에는 다양한 인터 엔도스코피스트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무리하게 조작하면 사진과 같은 천공이 발생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 선생님들의 대장 내시경 삽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대장 내시경 삽입 중에 흔히 하는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세 가지가 초심자들이 흔히 하는 오해이고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시경을 밀면 보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대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우 구불구불한 장기이며 직선이 아닙니다. 특히 트랜스버스 콜론 및 시그모이드 콜론은 메젠터에 쌓여있는 매우 리던던트한 공간이며 이 부분에서 루프가 집니다. 루프가 지면 내시경을 밀더라도 내시경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힘이 내시경 셰프트에 힘이 전달되어서 장벽을 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환자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동영상에서 보듯이 루프가 지면 내시경을 밀더라도 내시경 선단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셰프트가 장벽을 미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통증을 느끼게 되면 배에 힘을 주게 되고 대장의 연동운동이 증가되어서 내시경을 삽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루프가 지면 반드시 내시경의 직선화가 필요하며 내시경의 직선화는 토크와 풀백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공기를 넣어 장관을 확장시키면 들어갈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대장 내시경 삽입 시 내시경 선단이 구곡부를 만나게 되면 시야가 안 보인다고 초심자들은 공기를 많이 넣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를 많이 넣게 되면 확장된 내강의 시야가 좋아져서 언뜻 삽입하기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공기에 의해 내강이 넓어지면서 굴곡 간의 통과할 거리도 길어지고 하나하나의 굴곡이 강해집니다.
내시경이 그 굴곡을 통과할 때 그만큼 큰 앵글로 조작이 필요하고 앵글 조작이 커질수록 다음 굴곡에 대한 조작은 예각이 되어 더욱더 삽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기는 최소한으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내강의 가운데를 따라 주행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내강의 한가운데를 따라 주행하게 되면 사진에서와 같이 결국 내시경의 선단이 장벽을 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장의 괄신전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루프를 많이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직선화시키고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장내시경 기본 술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시경 잡기입니다. 내시경 잡는 방법은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습니다. 내시경 끝에서 약 35에서 40cm 떨어져 잡는 것이 내시경도 안정화되고 조작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상단부 굴절입니다. 내시경을 상하 또는 좌우 조절 손잡이를 돌려서 내시경 상단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조작하는 것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업다운을 풀로 조작했을 경우 상하 180도, 좌우 160도의 굴절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술기를 병합하였을 경우에 사진과 같이 매우 어큐트 앵글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본 술기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축필틀기, 토크입니다. 토크는 일정한 한 방향으로 비트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토크는 일상생활에도 많이 응용되는 기술입니다. 실제 내시경실에서 조직 겸자를 가지고 S상 결장처럼 만든 후 축을 비틀게 되면 축이 뻣뻣해지면서 직선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삽입에서 토크는 루프 형성 방지, 루프 해소에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대장내시경 삽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그모이드 콜론을 루프 없이 삽입하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S 형태의 시그모이드 콜론을 토크를 주어서 이직선으로 삽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환자에서 시그모이드 콜론을 루프 없이 내시경을 삽입할 수는 없습니다. 루프를 치면서 내시경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내시경을 밀어 삽입을 한 후에 루프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장 내시경 삽입 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라이트 터닝 쇼트닝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술기라는 것이죠. 라이트 터닝 쇼트닝이라고 함은 오른쪽으로 토크를 주고 내시경을 뒤로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방법을 설명드리면 시그모이드 콜론을 통과하는 방법은 우측으로 부채를 접듯이 우측 전개를 해야 하지만 이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루프를 지면서 삽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루프를 푸는 방법이 라이트 터닝 쇼트닝입니다. 일단 내시경을 전진시키면서 동영상에서 보듯이 알파 루프를 만든 후에 라이트 터닝, 쇼트닝을 한 후에 내시경을 일직선화시킨 다음에 전진시키면 환자는 고통 없이 내시경이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네 번째 술기는 지글링입니다. 지글링은 내시경을 여러 번에 걸쳐 빠르게 푸시와 풀을 반복을 하는 조작을 말합니다. 이는 대장이 내시경 위에 차곡차곡 끼워져 짧아지고 직선화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5에서 10cm 정도 전진시키고 3에서 7cm 정도 후퇴시킵니다. 초심자일수록 지글링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지글링은 주로 시그모이드 콜론 통과 후 통과된 대장을 접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술기는 뒤로 빼기입니다. 시카 인투베이션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50대 50으로 밀어넣기와 뒤로 빼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시경을 빼는 목적은 내시경 시효 확보를 위해서 루프를 풀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여섯 번째로 복부 압박입니다. 복부 압박은 보조자가 필요하며 보통은 스프레인 프랙처 통과 시 시그모이드 콜론의 휘어짐을 억제하기 위해 하복부를 골반강 측으로 압박하고 헤파트 프랙처 통과 시 트랜스버스 콜론의 휘어짐을 억제하기 위해 배꼽 부위를 등쪽, 명치 쪽으로 압박을 합니다. 복부 압박에 필요한 요소는 내시경 직선화가 되어야 되고 내시경 선단 위치를 시술자가 이해를 한 다음에 보조자와 협력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부 압박에 대해서 예를 보면 내시경 선단이 미드 TC 스프레이 프레셔 쪽에 있고 이러한 경우에 직속 쪽으로 밀었을 때 내시경 셰프트에만 힘을 받고 내시경 선단은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콜론이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만 모형에서 시그모이드 콜론을 이렇게 눌러줬을 때 내시경 선단은 앞으로 잘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위 변경입니다. 검사를 받고 있는 수검자의 자세를 변경하는 방법이고 공기의 재분포를 통하여 스컵의 진행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관의 주행 방향을 중력의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레프트 라테럴 포지션인 경우에 헤프트 프레셔가 둔각이 되고 라이트 라테럴 포지션인 경우에 SE 정션과 스프레이 프레셔가 둔각이 되어 삽입이 원활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위별 삽입법 및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렉툼에서 RS 정션의 삽입, 시그모이드 삽입, 트랜스버스 콜론 삽입, 어센딩 콜론 삽입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에서 직장 S상 결장 이행부 삽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렉툼은 3개의 휴스턴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개 두 번째의 휴스턴판이 페리토니얼 리프렉션입니다. 두 번째 휴스턴판보다 근위 부위 직장은 복강 내에 위치하게 되며 내시경 치료 시 이 부위에 천공이 생기게 되면 복막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내시경 삽입에서 중요한 것은 내시경을 렉토시그모이드 정션 부위를 안이하게 집어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RS 정션을 지나면서 내시경이 골반각 내로 나오게 되는데 이 부위를 민다거나 내시경을 무리하게 조작되면 환자가 통증을 느끼게 되면서 복강에 힘을 주게 되고 장의 페리스탈시스도 심해져서 대장내시경 삽입이 힘들게 됩니다. RS 정션 굴곡 부위 통과 방법은 비교적 하나의 패턴입니다. 내시경 선단을 굴절시켜 RS 정션의 점막 주름을 왼쪽으로 열어서 넘고 이후 내강의 오른쪽 토크를 주면서 전개한 후에 지글링을 하고 흡기를 하면서 진행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직장의 3개의 휴스턴 밸브를 확인한 후에 내시경 선단을 진행시키고 이후 레프트 토크를 주면서 내시경 선단부를 업을 걸면 RS 정선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보이는 장은 시그모이드 콜론이고 시그모이드 콜론을 오른쪽으로 토크를 주면서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RS 정션을 무리 없이 통과를 했다면 대장내시경 삽입에서 가장 힘든 시그모이드 콜론이 나오는데 시그모이드 콜론의 삽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 콜론 삽입은 2가지 패턴으로 나누어서 삽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삽입은 시그모이드 콜론에서 우측 전개를 해서 삽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측 비틀기와 내시경을 풀 조작으로 시그모이드 콜론을 단축시켜 축 유지법으로 삽입한다는 것입니다. 우측 비틀기에 의한 전진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RS 정션을 넘은 후에 라이트 토크 그리고 선단부의 굴절, 뒤로 빼기와 공기의 흡입을 통해서 시그모이드의 앵글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시그모이드의 구불은 2번에서 3번 정도 굽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반복해서 하면서 내시경 선단을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도록 조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2번 한 이후이고 이번에 3번째 라이트 토크를 주고 손 긋기를 하는 과정이고 여기가 디센딩 콜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밀기에 의한 전진입니다. 우측 전개가 되지 않을 경우 루프를 허용하고 밀면서 SC 정션을 통과한 후 직선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실제 동영상을 보면 라이트 토크 후 공기를 흡입을 하고 선단을 움직이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뒤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밀기에 의한 전진을 해야 합니다. 내시경을 선단을 앞으로 밀면 관광이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보이는데 이것은 내시경을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루프가 지면서 관광이 멀어지는 경우이고 이보다 더 앞으로 전진을 시키면 내시경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프를 지은 다음에도 항상 라이트 터닝 쇼팅을 해서 루프를 푼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시경을 전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스곡 가이드 시스템으로 루프 지는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내시경 스콥을 지속적으로 밀면 시그모이드 콜론이 위로 올라가면서 장이 신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환자는 페인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내시경을 밀게 되면 루프가 지면서 내시경이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프가 진 경우에 다음 굴곡을 만났을 때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게 되면 이런 부위에서 총공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므로 루프가 진 후에는 항상 조심해서 내시경을 전진시켜야 되겠습니다. 스프링 프레셔는 제2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 프레셔에 도달하면 내시경 삽입 길이는 에이날 벌지로부터 40에서 50cm 정도가 됩니다. 횡행결장은 S상 결장과 마찬가지로 후복막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성이 심한 부위입니다. 삽입 과정을 보면 공기를 빼면서 업 앵글로 내시경을 횡행결장으로 전진을 시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밀게 되면 내시경이 내강이 구부러진 장소 미드 TC의 부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레프트 토크를 주면서 공기를 흡입을 하면 내시경 화면이 왼쪽으로 이동되면서 앞으로 진행해서 헤파틱 프레셔까지 진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스 콜론에서 삽입이 어려운 경우는 대부분이 시그모이드 콜론의 삽입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콜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리던던트하기 때문에 스콥을 밀면 내시경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시그모이드 콜론의 셰프트가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9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영상을 보면 내시경 선단이 스프링 프레셔 쪽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시경을 밀었을 때 스프링 프레셔의 선단이 전진되는 것이 아니고 시그모이드에 있는 셰프트가 장관을 밀고서 내시경 선단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파틱 프레셔에서 회맹부로 삽입을 하는 과정입니다. 프록시말 트랜스퍼스 콜론에서 레프트로 축비트기를 하고 뒤로 밀면 간이 투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듯이 왼쪽으로 토크를 주면서 공기를 흡입하면서 내시경을 뒤로 빼면 간의 투영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는 흡입을 하면서 라이트 토크로 주면서 내시경을 앞으로 전진시키면 어센딩 콜론까지 전진할 수가 있고 조금 더 내시경을 밀면 회맹부로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삽입은 어느 정도 패턴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생각해서 삽입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S정션까지가 전반부이고 그 이유를 후반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렉톤부터 아레스정션까지 좌측 비틀기 후 시그모이드 콜론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 이후 시그모이드 콜론까지는 우측 비틀기, 우측 전개를 합니다. 우측 전개가 되지 않을 경우 밀면서 루프를 형성한 후에 삽입을 합니다. 시그모이드 콜론을 통과했다고 생각이 되면 스콥을 직선화시키고 지글링을 하고 스프레이 프레셔까지는 단순 밀기로 진행을 합니다. 스프레이 프레셔에 도달을 하면 제2의 시작점으로 생각하시고 단순 밀기와 공기 흡입으로 미드 TC까지 진입한 후에 좌측 비틀기와 공기 흡입, 레프트 토크를 주면서 헤파틱 프레셔까지 삽입을 합니다. 그 이후 헤파틱 프레셔에서 우측 비틀기와 공기 흡입으로 어센든 콜론까지 삽입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미는 것이 아니라 토크와 풀백, 에어 컨트롤 및 지글링으로 대장 내시경을 삽입한다고 꼭 명심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첫째, 공기의 주입은 최소한으로 하고 둘째, 직장 S상 결장 이행부를 안일하게 삽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화면에서 점막을 비비는 듯한 모습으로 토크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즉, 내시경을 밀어넣는다는 생각보다는 대장을 접어나간다는 생각으로 삽입을 해야 됩니다. 넷째, 항상 내 스코브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토크를 줄지, 내시경을 밀지 당길지가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자세 변화와 복부 압박을 적절히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